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천공스승님의 법문 자료인데요. 21786강 이혼 후 어렵게 살아온 사람과 다시 인연이 됐다. 이 발췌 내용을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강연이 보면 관계, 특히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맺어지는 그런 인연 있잖아요. 그 본질이랑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만나고 또 왜 헤어지는 걸까? 그리고 그 경험들, 특히 좀 아픈 경험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 강연의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관계와 성장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그걸 좀 같이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가진 관계 고민이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관계 조언 뭐 그런 걸 넘어서요. 삶의 시련을 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자세, 그리고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역설하고 있거든요. 그냥 표면적인 현상 말고요. 그 너머에 이 강연이 제시하는 원리가 뭔지, 그리고 그게 당신 삶에는 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강연 시작이 우리가 왜 만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 답으로 상생이라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인연법이라고 부르던데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아마 이게 인류에 널리 이로움을 줘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이들이라는 뜻 같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이롭도록 아예 설계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꽤 흥미로운 전제죠. 네, 그렇죠. 모든 만남에는 일단 목적이 있고 그 기본값이 서로에게 이로움이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일 수 있겠고요. 근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요? 왜 관계는 자꾸 삐걱대고 막 결국에는 파국을 맞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러게요. 강연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살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를 탓하고 또 상대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 품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아, 그 부정적인 감정의 축적? 그거를 강연에서는 사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악한 기운.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중요해요. 그냥 기분 나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 뭔가 좀 실체적인 에너지처럼요. 네. 그 사기가 단순히 감정 찌꺼기가 아니라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뭐랄까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는 에너지처럼 설명을 해요. 그 폭발의 결과가 바로 사고, 즉 관계가 파탄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들로 나타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아, 그니까 갑자기 깨지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상호 도움이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욕심, 자기 불만만 내세우다 보면 이게 쌓여서 필연적으로 터진다. 이런 해석인 거죠. 결국 관계 문제의 책임이 뭐 외부 상황 탓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당사자들한테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게 무슨 외부적인 불운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에너지의 불균형, 뭐 축적된 문제, 그런 결과로 보는 시각이네요. 그렇다면 이혼처럼 큰 사고를 겪었을 때 이 강연은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강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냥 슬퍼하거나 뭐 운명 탓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걸 아주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한다고요? 네, 피상적인 이유 말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마치 과학자가 실험 실패 원인 분석하듯이요. 자기 삶의 실패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런 요구예요. 아, 공부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그냥 반성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훨씬 적극적인 탐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아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만 힘든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당신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점을 강연에서는 제일 경계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식의 자기 위안, 이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해요. 실패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그 사기가 쌓인 과정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그러면요? 그러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와, 굉장히 엄격한 관점이네요. 심지어 원인 분석이나 노력 없이 그냥 우연히 성공하면 그건 세상 법칙, 뭐 우주의 질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요? 네, 그 정도예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성공할 자격조차 없다. 뭐 이렇게 들릴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실패를 통한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뭐 단순히 책 읽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고 관계의 원리, 그러니까 이 강연에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 이걸 이해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비슷한 어려움이 그냥 다른 형태로 반복되거나 아니면 더 큰 시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아, 결국 어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시적인 교재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고 그 기회를 살리려면 철저한 원인 분석, 즉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근데요, 이런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보통 도움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뭐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 시설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분들, 소위 도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 강연에서는 이런 도움을 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하나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원래 그런 종교 시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곳, 말하자면 연구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문제의 본질을 같이 탐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게 이상적인 역할이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집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게 돕기보다는 그냥 신께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의 막연한 위로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능력 있잖아요. 네. 이른바 도력 같은 걸 내세워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태. 이게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근본적인 성장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나 심리적 위안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다. 이런 비판이군요. 맞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눈앞의 증상만 좀 완화시켜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런 피상적인 접근 방식이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 온 결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특히 5천 년간 가족 중심의 효 문화를 이어온 민족인데 지금은 집집마다 관계가 파탄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주장해요. 집집마다요. 네. 여기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 92%의 가정이 사실상 이혼 상태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2%요? 네, 이 내용은 민족의 대서사시라는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그 92%라는 수치는 뭐 출처나 정확성은 저희가 지금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강연자가 체감하는 현 상황의 심각성, 이걸 보여주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5천 년 전통과 현재 모습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피상적인 도움이나 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 강연자가 제시하는 진짜 도움 혹은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강연자는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은 초능력이나 신비한 힘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인이 아니다. 네,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소개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궁금하네요. 강연자 말로는 자기가 오랜 수행을 마치고 세상에 나올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답니다. 힘이요? 네, 예를 들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능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쭉 둘러보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그 강력한 힘을 전부 다 거두어달라고 하늘에 다시 청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보통 그런 힘이 있으면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확 해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핵심 철학하고 딱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힘을 써서 직접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사자는 뭐 당장은 고통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성장할 기회? 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대신에 그냥 외부의 힘에 의존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직접적인 도력 행사 대신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 즉 정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그 원리를 가르쳐주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문제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신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강연자는 딱 길을 안내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까지만 수행한다. 이겁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깊이 사유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삶에서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전적으로 듣는 사람, 즉 당신의 몫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요.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그러니까 강연에서는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존재인데요. 그 존재가 직접 그에 합당한 선물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든 성장이든요. 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선물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기적적인 도움을 구할 게 아니라 원리에 대한 이해와 꾸준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진정한 해법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동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강연자의 역할은 그 내부의 동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잊거나 좀 외면하게 되는 그런 진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는 찬공 스승님의 강연 발췌 내용을 통해서 관계의 목적, 또 실패로부터의 배움, 그리고 진정한 도움의 본질에 대한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돕기 위한 상생의 장이고 어려움은 그 본질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공부의 기회다. 이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라는 게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이 메시지가 핵심이었죠. 외부의 힘이나 요행에 기대기보다는 원리를 탐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주체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조차도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그 안에서 배움을 차려라는 태도. 이게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 강연의 관점처럼 당신의 삶에서 혹시 당장의 편안함이나 빠른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리를 좀 깊이 파고들어서 이해하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더 깊고 의미 있는 성장이나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영역, 그게 어딜까요? 이게 꼭 인간관계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일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면의 어떤 습관이나 과제일 수도 있겠죠.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당신의 삶을 이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